아르헨티나가 코파 아메리카도 우승을 하면서 그 스페인 이후로 메이저 대회 3연패, 코파 아메리카 우승, 월드컵 우승, 다시 코파 아메리카 우승, 이 역사적인 또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가 기본적으로 약간 좀 어수선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콜롬비아도 이번 대회가 우승 가능성이 꽤나 높았던 대회예요. 왜 그러냐면 콜롬비아가 28경기 동안 패배가 없었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 2022년 2월 이후로 콜롬비아도 28경기 동안 22승 6무였어요. 정말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우승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콜롬비아 팬들이 경기 시작 전에 난입을 했죠. 이렇게 이제 관중들이 정말 엽기적으로 경기장 바깥에서 이렇게 환풍기 안으로 막 들어가면서 티켓을 못 구하니까 이렇게까지 경기장에 들어오려는 시도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한 1시간 넘게 늦게 시작을 했죠. 원래 9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9시 반으로 되고 9시 반에서 10시가 되고 이제 10시 약간 넘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장전까지 가다 보니까 결승전이 열렸던 마이애미 시간으로 경기가 끝난 시간이 새벽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가 1박 2일 경기가 됐고, 그리고 중간에 또 하프타임을 아무래도 미국이다 보니까 하프타임 쇼까지 넣었어요, 가운데. 근데 이 하프타임 쇼가 샤키라 공연인데 이 공연 때문에 하프타임 때도 25분을 썼습니다. 30분가량을 하프타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반전 따로 한 30분 동안 하프타임, 그 다음에 후반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시간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경기가 되게 어수선했는데 이 어수선한 경기에서 오늘 아르헨티나가 보여줬던 축구가 일단 아르헨티나가 왜 메이저 대회 3연패를 했는지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경기 중간에 이 아르헨티나가 비상이 걸렸죠. 메시가 부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으로 나가면서 이제 메시도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우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이 부상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전반전에 당한 부상이었거든요. 발목이 이렇게까지 퉁퉁 부어오르는 아주 심각한 그 상황에서 후반전에 계속 뛰다가 안 되겠으니까 결국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 같은 선수도 코파 아메리카 국가대표팀을 대표해서 나가는 이 대회, 정말 메시가 이번 대회 전에도 나는 이룰 거 다 이뤘다. 유럽에서 뛰는 것도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뤘고 월드컵도 우승했고 코파 아메리카도 우승했으니까 더 이상 내가 축구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마음이 편하다. 이랬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부상으로 본인이 더 이상 못 뛰게 되니까 막 눈물을 흘려요. 이게 국가대표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국가대표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가대표팀은 결국에 이렇게 간절함, 메시 정도 되는 선수도 44개의 트로피가 있는 메시마저도 국가대표팀 결승전에서 부상으로 빠지게 되니까 눈물을 흘린다. 이게 얼마나 이 국가대표팀이라는 무게를 메시가 가지고 경기를 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최근에 우리 국가대표팀이 생각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죠. 우리 국가대표팀 최근에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찾겠다. 이제 한마디로 해서 기강을 잡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로 계속 이제 기강을 잡겠다는 걸로 우리 대표팀의 선임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사실 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건 선수들 간의 유대감, 선수들 간의 화합, 이런 거지 억지로 규율을 만들고 억지로 이 선수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는 일단 이 팀이 하나로 뭉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아르헨티나를 보면서 늘 느낄 수가 있죠. 특히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메시라는 이 중심적인 선수를 두고 메시를 우리가 우승시키겠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가 득점을 할 때나 우승을 할 때나 모두 다 메시에게 막 달려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시도 팀을 사실은 이끄는 법을 워낙에 잘 알고 있죠. 오늘 마지막이었던 경기가 메시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디마리아와 오타멘디도 마지막 경기죠. 특히나 디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를 끝으로 국가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트로피를 드는데 메시가 디마리아와 오타멘디를 불렀어요. 두 명을 불러서 나랑 같이 들자. 그래서 결국에는 메시, 오타멘디, 디마리아가 같이 트로피를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승도 하긴 했지만 아르헨티나의 전술 자체가 메시를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하는 경기죠. 메시가 이제는 많이 안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임생 이사가 아르헨티나를 잘못 분석한 것에 가까워요.
주변에 있는 선수들 알바레스, 메갈리스터, 엔소 페란데스, 데파울, 심지어 디마리아까지 엄청 뛰어요. 사실은 디마리아가 안 나올 때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를 넣을 때도 있죠. 뭐 엔소 페란데스가 나올 때도 있고 뭐 아니면 데파울을 측면으로 빼고 가운데에 뭐 파레데스 같은 선수를 넣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메시가 안 뛰니까 중앙 지역에서 미드필더가 2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4명의 미드필더를 만들어라. 이게 아르헨티나의 전술이거든요. 그리고 메시가 볼을 잡았을 때는 메시가 이제는 정말 뭐 요 3명의 사이를 막 돌파를 하고 이런 게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메시가 볼을 잡았을 때 뒤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다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메시가 패스를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죠. 월드컵에서도 그랬습니다. 월드컵에서도 활동량을 평균으로 따지면 아르헨티나가 한 중위권 돼요. 그런데 개인으로 따지면 최상위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우리 국가대표팀을 봤을 때도 뭐 계속 원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진정으로 원팀이 된 건 오히려 스타 선수가 줄어든 지금의 아르헨티나죠. 과거에는 아르헨티나가 메시도 잘하지만 옆에 아구에로도 잘해요. 그 옆에 이구아인도 잘해요. 그 옆에 테베즈도 잘해요. 정말 화려했거든요. 근데 화려할 때는 오히려 밸런스가 무너지고 메시가 볼을 잡았는데 다 자기가 볼을 잡으려고 달라고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때보다 이제 이름값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름값은 많이 떨어졌는데 주변 선수들이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죠. 그게 정말 이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힘이다. 국가대표팀 계속 최근에 얘기를 하면 기강을 잡아야 된다. 한국 감독이 와야 기강이 잡힌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감독이 존경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존경심을 받을 만한 행보를 보여줬느냐, 여기서 리더십이 생기고 팀이 하나로 되지 않을까. 일단은 뭐 그런 생각이 일단은 처음으로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단 메시가 일단 경기 중간에 빠졌잖아요. 근데 뭐 이런 뭐 팀이 하나로 되는 것도 있지만 전술적인 면도 보면 스칼로니 감독이 정말 이 전술을 잘 짭니다. 그러니까 스칼로니 감독이 대표적으로 아마 그 아르헨티나의 예시를 든 게 그런 얘기일 거예요. 스칼로니 감독이 아르헨티나에서 올라온 감독이거든요. 처음에 스칼로니 감독은 약간 땜빵용 감독으로 봤어요. 아르헨티나 축구협회가. 근데 스칼로니 감독이 팀을 장악을 하면서 메시를 위주로 팀을 잘 만들었고 메시가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팀이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좋은 건 뭐냐면 디마리아와 메갈리스터가 전반전 초반에는 디마리아가 오른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콜롬비아가 워낙에 중앙의 밀집도 잘하고 간격을 되게 잘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비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르헨티나가 초반에 힘들었고 특히나 디마리아가 왼발을 쓰면서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콜롬비아가 이 안쪽에서 볼을 끊은 다음에 역습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 초중반쯤에 아예 디마리아를 왼쪽으로 바꿔요. 그리고 데파울이 오른쪽, 엔소 페란데스, 메갈리스터 하나씩 밀려납니다. 요런 전술 변화도 스칼로니 감독이 그 경기 내에서 조금씩 되게 적절하게 가져가요. 이건 어떤 뜻이냐? 콜롬비아가 중앙 지역에 간격을 정말 잘 맞추고 있으니까 디마리아와 데파울을 통해서 측면을 넓게 쓰겠다. 그러면서 요 가운데 공간을 만들면서 메시가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메시가 있을 때 데파울이 뒤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더 싸움하고 그러면서 미드필더가 3명이 되고 몬티엘이 올라오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이런 형태도 가져갈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메시를 중심으로 주변 선수들이 뛰어나가면서 메시의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메시가 주변에 너무 공간이 밀집해 있으니까 이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간에 디마리아를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넘겨주는 이 선택을 지난 카타르 월드컵 프랑스전 결승전에서도 하면서 디마리아가 득점을 하기도 했었죠. 요 전술이 스칼로니 감독이 적절하게 늘 쓰는 전술이기도 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메시를 위주로 이 전술적인 틀을 잘 만드는 것도 스칼로니 감독이 그냥 카리스마가 있고 스칼로니 감독이 그냥 선수들을 이제 압도적인 뭐 위험으로 찍어 누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술적인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 아르헨티나 내에서도 스칼로니 감독을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코파 아메리카 우승, 월드컵 우승을 하면서. 그리고 중간에 스칼로니 감독의 위기가 있었어요.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에서 스칼로니 감독을 내보내려고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스칼로니 감독이 이제 그 아르헨티나 축구협회 내에서 주류까지는 아니래요. 그러다 보니까 스칼로니 감독을 내보내고 이제 우리 약간 이름값 있는 감독 데려오자 그랬는데 그때 메시가 그게 당장 6개월 전이거든요. 우리 팀은 스칼로니 감독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스칼로니 감독 내보내면 나 은퇴한다. 그 얘기를 해버리자마자 다시 스칼로니 감독이 잔류를 했고 그러면서 이 팀이
다시금 똘똘 뭉칩니다. 요런 것들이 사실 우승을 만들고 선수들이 하나로 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똘똘 뭉치게 되는 거지. 이게 아무래도 이제 메시가 나이가 이제 많잖아요. 메시의 나이와 뭐 팀에 있는 가르나초 같은 선수들의 나이를 비교하면 엄청 차이 나거든요. 우리 국가대표팀도 마찬가지예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기가 힘들어요. 모든 일들을 87년생의 사람과 2004년생의 사람이 같이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메시가 이렇게 팀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이런 게 있으니까 애초에 이 아르헨티나가 오늘 경기도 보면 정말 끝까지 뜁니다. 그게 이제 오늘 경기 이런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 콜롬비아가 오늘 분명히 잘했어요. 28경기 무패거든요. 마지막으로 패배한 게 2022년 2월에 아르헨티나에게 패배한 겁니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에게. 이후에 28경기 동안 패배하지 않다가 또다시 아르헨티나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득점한 선수도 똑같이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그리고 오늘 경기 뭐 스칼로니 감독이 잘한 것도 메시가 빠지는 순간 이제 니코 곤잘레스를 투입을 했거든요. 근데 메시가 빠지니까 전술이 달라집니다. 니코 곤잘레스가 들어오자마자 어떤 전술을 쓰냐면 니코 곤잘레스 왼쪽, 오른쪽에 디마리아, 가운데에 데파울, 메갈리스터, 엔소 페란데스. 바로 4-3-3으로 바꿉니다. 4-3-3으로 바꾸고 측면으로 보내준 다음에 크로스. 그리고 측면으로 수비 끌어내면 데파울 침투. 니코 곤잘레스가 끌어내면 메갈리스터 침투. 활동량을 바탕으로 측면에서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르헨티나가 메시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지만 메시가 없을 때의 플랜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메시가 있을 때에는 메시를 중심으로 메시의 플랜을 짜주고 이런 모습들이 어쨌든 아르헨티나가 세대 교체의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우승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메시가 없어도 이길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오늘도 한 번 더 증명을 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참 그 좋은 게 뭐냐면 메시만 잘하진 않거든요. 최근에 보면 예를 들면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도 있고 지난 코파 아메리카 때 되게 잘했던 선수가 라우타로거든요. 근데 월드컵 때는 라우타로가 또 부상이었어요. 부상이 있었는데 월드컵에 나갔죠. 그래서 라우타로가 그 지난 월드컵 때 결정적인 찬스를 너무 놓치니까 비판도 많이 받고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라우타로가 나중에 우승한 다음에 자기가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실력이 안 나오니까 매일같이 그 호텔 가서 울었다.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라우타로가. 그때 이후로 라우타로가 알바레스한테 밀렸습니다. 근데 이번 대회 다시 라우타로가 폼을 회복해서 나왔고 오히려 알바레스가 약간은 그 카타르 월드컵 때보단 조금 떨어진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회는 또 라우타로가 되게 잘해요. 그래서 라우타로가 오늘도 결승골을 넣었고 득점왕도 차지했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우리 국가대표팀을 좀 생각을 해봐도 이제 그 이임생 이사가 이제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르헨티나를 따라가고 싶다면 이런 이제 팀이 하나로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따라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